최근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화제를 모았던 가운데 해당 그룹의 롤모델 손승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충격적인 비화를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속사 어트랙트와 분쟁을 겪고 있는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사태가 과거 소속사와 갈등을 겪은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손승연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와 손승연 모두 가까운 거리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존재한다는 설이 주장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 24일 디스패치는 손승연이 연예기획사 포춘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분존재 확인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손승연의 사건이 피프티피프티와 닮았다고 의심했습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에게 접근에 흔들어 놓은 배우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지목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2023년 6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송괴, 업무상배임 혐의, 업무상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손승연에게 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손승연은 2017년 당시 소속사 포춘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때 손승연은 포춘엔터테인먼트가 캐치팝 엔터테인먼트와 업무 위탁 계약을 맺은 것이 본인과 합의 없이 진행된 내용이라며 계약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전속계약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손승연이 주장한 근거는 7가지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6가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신보 독지분반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포춘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3. 연예 활동을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다. 4. 포춘이 정산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5. 뮤지컬 출연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거나 방해했다. 6. 포춘은 손승연에게 가정환경 공개 등을 강요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승연은 포춘과의 신뢰관계가 파탄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명 사실에 비춰보면 손승연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데 불과할 뿐 포춘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신민사부 김영대 부장판사는 손승연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주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손승연은 법원의 판결에도 소속사의 정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 다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포춘엔터테인먼트는 손승연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양측의 싸움은 손승연이 포춘의 손배상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비로소 끝났는데 이후 손승연은 안성일 대표가 이끄는 투애니 포스트릿으로 소속사를 옮겼습니다. 피프티피프티와 손승연, 그럼 무엇이 유사했을까요? 손승연과 법적 분쟁을 벌였던 포춘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당시 손승연과 계약은 돈을 벌기 위한 전속 계약 관계라고 보기보다는 그때 어린 가수였기에 음악적인 커리어를 쌓아주는데 주력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버클리 음대에 간다고 했을 때도 조금의 주저 없이 가라고 했고 오히려 손승연이 망설였지만 활동도 했고 계약도 했기 때문에 음악적 역량을 키우고 견문도 넓히고 오라면서 보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나름 유학기간까지 전속계약에 포함하면서 편의를 봐준 것이었는데 손승연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안 좋게 풀렸다라며 결과적으로는 아쉬움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손승연의 선례는 본인들에게 숱한 투자와 은혜를 베풀었던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저버린 피프티피프티의 사례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그 배우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존재했다는 사실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안성일 대표의 더기버스 소속 가수 손승연이 전 소속사 포춘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을 벌였던 사례가 피프티피프티 사태와 맞물려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손승연이 입장을 밝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23년 7월 24일 손승연은 자신의 SNS에 일방적인 편집된 입장과 자료들만 보고 들으시고 욕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럴 수도 있다라며 이해를 해드리려고 노력 중이지만 더 이상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어 힘든 시기에 저를 도와주신 스태프들, 많은 매니저님들, 잠시 일했던 분들만이라도 진실을 알고 계심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 함구하고 참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참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라며 인신공격 그리고 비난 욕설 등은 잘 생각하고 남기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승연이 직접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건은 어떻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허나 손승연의 전 소속사 포춘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발언하며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손승연을 매니지먼트했던 포춘엔터테인먼트 이진영 대표는 연예계 합리적인 여장부로 꼽혀왔습니다. 대형기획사 기획팀장 출신인 이 대표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빼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서태지, 조용필 등 당대 최고 가수들의 홍보 마케팅 업무를 도맡은 바 있었습니다. 이후 대기업에서 레이블 대표로 모셔갈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제작자로 나서 원석을 발굴해온 이 대표는 2017년 소속 가수였던 손승연의 소송으로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를 떠올리면 후유증으로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전했습니다. 가요계 최대 홍보대 행사를 운영하던 이 대표는 엠넷 보이스 오브 코리아 2012 우승자였던 손승연을 만난 뒤 본격적인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인이었지만 오디션을 통해 이름을 알린 손승연과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음반, 음원 및 공연, 행사, 방송 출연료 등 매니지먼트 수익을 모두 5대5로 나누는 신인으로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는데 버클리 음대에 재학 중이던 손승연의 학업기간까지 계약기간에 넣는 등 여러모로 손승연을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손승연의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 뛰어다녔습니다. 신인인 손승연을 위해 자신의 풍부한 인맥을 활용 당대 유명 작곡가들의 곡을 수급받았습니다. 여기에 그 무렵 가장 핫한 마케팅 업체들을 기용해 손승연을 전적으로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대표는 주변에 손승연은 훌륭한 보컬리스트다.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랬기에 2016년 10월 손승연이 돌연 전속계약 중지 가처분 소를 제기했을 때 이 대표는 공황장애 증세와 함께 심장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 대표는 주변 사람들에게 새벽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 발작으로 수차례 응급실을 찾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편 이 대표를 잘 아는 또 다른 매니지먼트 대표는 업무차 안성일 대표 사무실을 찾았다가 손승연이 그 회사 매니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아 이 대표에게 제보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에이 무슨 소리야 했던 이 대표는 소장을 받은 뒤에야 진실을 알게 되고 마음고생을 했다고 귀띔했습니다. 실제로 안성일 대표는 손승연이 부른 리메이크곡 첫눈이 온다고요를 편곡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제기되었을 때 업계에서는 이 대표에게 안토 안성일 대표에게 저도 당했다 1호로 인터뷰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일이라 손승연에게 아무 감정이 없다며 이런 논란이 이러 유감이다라고 고사했습니다. 하지만 7월 25일 손승연이 소속사 더기버스를 통해 당시 포춘과 전속계약 해지는 수개월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입장문을 내자 그간 평정을 지켰던 이 대표는 매우 씁쓸해했습니다. 또 손승연이 당시 가수의 생명과도 같은 성대에 폴립이 발병했음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고 그 결과 건강상태 악화에 따라 이후 근 2년간 재활에 집중해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호전이 되었다라고 밝힌 내용에 대해서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찰나에 이 대표는 손승연의 성대가 망가질 것을 우려 그녀의 뮤지컬 출연을 만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승연이 간절히 뮤지컬 출연을 원해 결국 제작사가 제시한 출연료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출연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별개로 포춘엔터테인먼트 측은 손승연의 정산금 지급 등에 대한 건은 법원을 통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이 밝혀졌고 손승연이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뒤 거취를 정해달라고 했지만 2달 동안 거취에 대한 확답 없이 정산금만 달라고 독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때 홀딩된 정산보류금은 손승연이 회사로 돌아오는지 여부에 따라 정산금 혹은 합의금으로 성격이 달라지는데 손승연은 끝내 회사로 돌아오지 않아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속내를 측근들에게만 전할 뿐 오랜 시간 함구해왔습니다. 특히 안성일 대표 이름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당시 아이폰을 사용했는데 소송 뒤 녹음 기능이 있는 갤럭시로 기종을 변경했다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녹취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기사를 읽으며 휴대전화를 바꿨던 과거가 떠올랐다고 넌지시 속내를 진술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피프티피프티나 손승연이나 자기는 피프티 사태와 다르다고 주장하다니 누가 봐도 영혼의 단짝 같은데 엮이기 싫어하면 어쩔. 24스트릿이 더기버스인데 안성일한테 안 간 척하네. 에휴 배은망덕한 것들. 안성일 이놈이 문제인 듯. 손승연은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진영 대표님 마음고생 심하셨겠다 유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